오늘의 가장 수상한 베스트 종목은 다원시스였습니다. 중입자 치료 관련주로 하나의 테마가 형성이 되었고요. 지금 시장이 다소 부진하기 때문에 이 테마주 쪽으로의 단기 트레이딩 매수는 들어올 것 같다. 그중에서도 다원시스의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보다 이와 관련된 연관도가 좀 짙다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오늘 장은 이렇게 마무리시키고 내일 장을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과연 시초가에 또 우리가 앞으로 수익을 낼 만한 종목 무엇이 있을지 하이투자증권 이청원 과장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뭐 오늘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드리기가 힘들 정도로 시장이 안녕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지난주 이 시간에 저희가 시초가 필승주로 다뤘던 VT의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터치를 했더라고요. 그 한 주 동안 화장품주들의 흐름이 좋았어요.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화장품들도 있었고 이 VT 갖고 계신 분들 혹은 목표가 터치한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상단을 열어놓는 게 좋을지 지금 시장 불안하니까 좀 빠르게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게 좋을지요? 불안하니까 정리하는 게 저는 맞는 게 같습니다. 물론 흐름 자체는 조금 더 이어지긴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이유가 저도 방금 자세히 봤는데 이틀 전에 약간의 갭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과 어제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동사의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았고 이 갭을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움직임이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지금 시장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달 말까지는 시장이 계속 안 좋을 것 같아요. 물론 4분기에는 시장이 저는 괜찮을 거라고 매우 강하게 생각을 하는데 차라리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4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베팅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불안하니까 네. 이 수익 저희가 20일 만에 10% 수익 누리자라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10% 수익 챙겼거든요. 빠르게 챙기고 다음에 또 VT를 공략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청원 과장 눈에 띈 종목은 어떤 걸까요? 필승주 첫 번째 가이드라인부터 보시죠. 이번에도 한 20일 정도 보유하겠고요. 앞서 VT랑 예상 수익률은 똑같네요. 보유 기간도 그렇고 1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어떤 매력을 갖고 있기에 내일의 필승주로 선택을 하셨는지 공개해 주시죠. 저는 우진이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네. 네,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원전 관련된 이슈가 이번 주 화요일에 강하게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 이유는 이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게 상당히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움직임과 동시에 거래량도 어느 정도 수반이 되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주가가 저점 구간에서 반등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동을 건 단계가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잘 버텼습니다. 물론 어제와 그저께 조정이 있었던 것에 따른 반등으로도 볼 수 있지만 오늘 시장이 이렇게 무너진 것을 감안한다면 동사의 주가 흐름이 오늘은 결코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은 크게 6가지의 단계로 모두 완공이 됩니다. 첫 번째는 수주가 있고요. 두 번째가 설계, 세 번째가 주기기의 제작, 네 번째가 시공, 다섯 번째가 연료의 공급, 마지막이 유지 보수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주는 각 기업이 하기보다는 현 정부가 지금 계속해서 해외에 나가서 원전에 관련된 수주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과 육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현 정부가 끝나는 시점까지 원전 관련된 기업들은 적어도 어느 정도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동사는 계측기를 제조 및 정비하는 기업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기기 제작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대다수 기업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설계 같은 경우에는 한전기술이 사실상 도맡고 있고요. 연료 공급은 상장사는 아니나 한국원자력 연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유지보수는 한전 KPS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기업들은 주기기 제작이라고 하는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우선은 원전이 2025년까지는 총 3기 그리고 2033년까지 2기 정도 추가적으로 건립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 원전 1기가 설립이 될 때마다 대략 매출액 기준으로는 150억 정도가 창출이 되는데 국내 같은 경우 총 5기가 더 추가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약 750억 원 정도 매출액이 앞으로 생길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해외가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진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짓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해외로 계속 눈이 돌리고 있는데 세이즈를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폴란드에서 앞으로 대략 3기 정도, 그리고 체코에서도 1기, 그리고 아랍 쪽이 되겠죠.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대략 2기 정도 수주 가능성이 이번 소송에 따른 결과로 인해서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수주에 따라 동사의 매출액은 응당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2022년부터 60억 달러 규모의 원전 지원책을 발표를 했고요. 네. 올해 혹은 내년이 될 것 같습니다. 바라카 원전 사옥이 완공이 되면 그때 가서 동사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만료에 따른 현금 흐름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멘텀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동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매력은 자회사입니다. 우진엔텍 올해 말 혹은 내년 초 상장에 따른 기대감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장 가능성이 있는 자회사, 이에 따라 주가 상승이 한 번 정도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 상반기 매출액 영업이익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영업이익률 자체가 기존에는 8% 수준이었는데 이게 이제 원전 관련된 기업이 무려 18%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매출과 비용 관리 이걸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높은 영업이익률, 사실상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속한 기업들도 보이기 힘든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토대로 주가 또한 더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또한 지금 결코 나쁘지가 않습니다.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대다수 그리고 상당 부분 연초에 제가 살펴봤을 때는 몇몇 기업 빼고는 거의 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적자였습니다. 네. 그때 계속해서 흑자를 보였던 기업 대표적으로 우진이 있었고요. 한전 KPS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3개만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기타 기업들의 주가가 밀리는 상황에서도 잘 버티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최근에 8월부터 저점을 다진 이후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울기가 높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 상황 고려하면 지금 결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진 여러분들이 내일 시초가에 한번 공략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가격은 조금 짧습니다. 11,500원 정도, 손절 가격은 9,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11,500원, 손절가 9,000원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 지금 원전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원전은 그 성장성이 없지 않나요? 라는 질문도 주셨고 또 원전은 정부 정책이라던가 이벤트 단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동이 너무 커서 이건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 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있어야지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힘이 되니까. 너무 티 같은 발언이시네요. 예, 그래도 네. 예, 그렇게 하죠. 예. 네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 소비가 단 한 해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1인당 전력 소비량 또한 매년 늘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에 따른 발전 설비를 갖춘 다양한 에너지들, 뭐 화력이 될 수도 있고 수력이 될 수도 있고 원자력이 될 수 있는데 원자력이 생산 단가가 가장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나라도 지원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유럽에서도 기존에는 원자력에 대해서 상당 부분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지만 이젠 그린 에너지로 이게 분리가 되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추가적으로 유럽 쪽에서도 계속 원전이 설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 변동을 이용하면 된다. 네,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기회다라고 했습니다. 20일 동안 10%의 수익으로 우진 한번 노려보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필승주 가이드라인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아요. 20일 정도 보고 10%. 요즘 딱 그 예상 수익률 목표치가 정말 정확하게 10% 정도이네요. 네.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률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마이너스 5% 안 보는 것도 다행인 거예요. 지금 이 시장에서는요. 그죠? 마이너스 10% 안 해도 정말 잘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조금은 짧게 가라고 제가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종목 어떤 건지 또 공개해 주시고 모멘텀도 이야기해 주시죠. 종목은 아이패밀리 SC. 제가 지금 3주째 화장품 관련된 기업을 가지고 오는데요. 이 네.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입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중국향 리오프닝 관련해서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다 오른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가지고 온 클리오나 VT나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 중국향 매출 비중이 크지가 않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7%밖에 안 돼요. 오히려 방금 이야기한 이 세 가지 기업 모두 다
매출이 거의 대다수가 일본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전체 해외 매출은 대략 67%입니다. 그리고 총 매출에서 3분의 1이 일본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지금 중국에 진출해서 여기에서 인구가 많으니까 유효 수요가 꾸준히 창출될 경우에는 판매가 늘어나겠지라고 하겠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고가 브랜드를 기반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주가 흐름은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반면 동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해드렸던 VT, 클리오, 일본향 매출이 주가 되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1인당 국민 소득이 높고요. 동일한 재화, 우리나라에서 3만 원에 판매되는 재화를 하더라도 일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가격이 낮게 느껴집니다. 수요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걸 감안한다면 추가적으로 한 차례 정도의 상승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동사가 상반기 기준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무려 2배나 늘어났습니다. 현금 흐름이 이렇게 잘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은 매입 채무가 되든 매출채권 지금 너무 잘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주가의 우상향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이패밀리 SC 오늘 조정이 잘 나왔다는 점, 그래서 내일 시초가에 조금만 담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대략 32,000원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잡으시고요. 손절 가격은 2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SC 이 종목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이패밀리 SC 종목이고요. 목표 주가는 32,000원, 손절 가격은 25,000원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 욕심내서 이 종목으로 나머지 손실들 다 만회할래, 목표가 높게 잡을래 라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손실을 줄이고 그리고 수익 역시도 좀 제한적으로 보는 게 좋은 전략일 것 같네요. 오늘 이청원 과장과 두 가지 종목도 필승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1.75%, 코스닥은 2.5%의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지금 신흥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진양화학이 8.71%, 탑 엔지니어링이 7.62% 상승하고 있어요. 과연 내일장도 시장의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까? 아니라면 또 하락한다고 하면 그 안에서 테마성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만 움직이게 될까?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텐데 매일경제TV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시간 어김없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